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자민당의 그 창립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뭐 뜬금없이 일본 정당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그 일본 정치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할 만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가깝게 지내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소개해준 잿더미의 유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책이냐면 팀 와이어라고 하는 미국 그 뉴욕타임스 기자가 쓴 책입니다. 2007년도에 미국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책인데 미 CIA가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추악한 일들을 저질러 왔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그 조사하고 취재해서 그 CIA 국장 10명 그리고 그 요원들 한 300여 명 수천 쪽의 그 자료들을 분석해서 펴낸 책입니다. 근데 이 책 내용 가운데서 우리 한국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일본의 그 자민당 관련한 이야기가 상당히 그 제가 몰랐던 내용인데 상당히 그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자민당은 실상 CIA가 만들었다. 그 구체적인 근거들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까 합니다. CIA가 매수한 일본의 두 전범이 있더라고요. 1945년 8월 15일 일왕이었던 그 히로히토가 항복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패전국이 되었는데요. A급 전범 용의자 기시 노부스케, 그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죠. 기시 노부스케와 요시오 코다마라는 자가 그 스가모 감옥에서 3년 동안 그 전범 혐의로 그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1948년 말 수많은 동료 전범들이 교수형에 처해지기 바로 전날 석방이 돼요. 그리고 이후 CIA 도움으로 기시 노부스케는 집권 여당의 총재 그리고 일본 수상이 되었고요. 요시오 코다마는 미 정보기관에 도움을 준 대가로 풀려나서 일본 최고의 폭력 조직인 야쿠자의 두목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이들은 전후 일본 정치를 주름잡은,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의 그 2000년 이전까지 거의 일본 정치를 거의 좌우한 인물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전쟁에서 철저히 미국을 대변하였습니다.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인물이 바로 그 코다마입니다. 코다마. 요시오 코다마. 1930년대 코다마는 그 수상을 암살하려 시도했던 우익 청년단을 이끌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코다마의 경력을 보니까 우리 그 한국 경성에서도 공부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일제강점기 때 말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가오는 전쟁에 대비해서 이 코다마를 첩보원과 전략 금속들의 그 생산 담당자로 활용을 합니다. 이 코다마는 전쟁기에 중국에서 가장 큰 암시장을 운영을 하면서 5년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인물이고요. 해군 소장으로 진급을 했고 약 1억 7,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846억여 원의 재산을 모은 아주 거부가 됩니다.
이렇게 전범 용의자로 A급 전범 용의자로 3년여 감옥 생활을 하고 출소를 한 뒤에 자신의 재산 일부로 일본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인들을 후원을 했고요. 이들이 권력을 잡도록 돕는 그 CIA 공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코다마는 한국전쟁 동안에도 미국 기업가들, 또 OSS 대원들, 전직 외교관들과 함께 CIA가 자금을 대는 노골적인 비밀 공작 활동을 펼쳤습니다. 박정희와도 만주 시절 인연을 맺었어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할 때에도 마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군부는 미사일 강도를 보강하는데 그 탱스텐이 쓰인가 봐요. 근데 이 탱스텐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는데 이 코다마의 그 야쿠자 조직이 일본의 그 탱스텐 수톤을 미국으로 밀수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펜타곤은 그 대금으로 1천만 달러, 약 108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CIA는 이 공작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280만 달러 자금을 부담을 했고요. 코다마의 그 탱스턴 밀수 조직망은 약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1억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 밀수 사업 이후에 그러니까 1953년 9월 CIA 일본 지부는 코다마를 전문 거짓말쟁이이자 사기꾼으로 평가를 하게 됐고요. CIA와 코다마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108억 원, 뭐 21억, 우리 물론 이제 서민들한테 엄청난 돈이지만 생각보다 적은 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1950년대에 이 정도의 돈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조 단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인물로 그 CIA가 키운 기시 노부스케,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 이 기시 노부스케라는 자에 대해서 봅시다. 이 CIA는 이 기시 노부스케를 포함해서 젊은 보수 일본 정치인들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시는 국회의원이 된 지 1년도 안 되어서 이 코다마의 그 말하자면 정치 자금, 이 정치 자금과 정치적인 수완으로 국회의원 중에 최대 계파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씨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정치인들 가운데 한 200명이 넘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뭐 매수하고 그 당을 주물를 정도가 된 거죠. 일본을 이 기씨는 무려 55년이나 이끈 집권 여당 자민당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1955년 10월 그 온건파와 급진 세력으로 나눠져 있던 이 좌파 정당들이 사회당으로 재통합을 합니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이 재계와 각계 그 이 우익 인사들은 지금 그 보수 쪽에도 친미 반공 아주 그 이쪽이 있고 뭐 일본만의 어떤 친미가 아닌 어떤 독립적인 어떤 우익이 있고 뭐 좀 복잡했나 봐요. 막 사분오열돼 있던 이 보수 정당들을 보수 합동의 그 자민당으로 해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 기시노부스케는 처음에는 자유당에 들어갔다가 자유당에 쫓겨났고 민주당을 창당하고 그 다음에 이 자유민주당, 자민당을 만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기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이 기시노브스키가 1941년 미국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는데 서명을 한 장본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교수형을 당했던 A급 전범 도조 히데키 장군, 이 도조 히데키의 가장 가까운 동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만주국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만주국 산업 관리자로서 만주국의 어떤 경제 산업을 책임지는 자였다고 하고요.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군수물자를 맡은 장관을 또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당시에 주일 대사, 그러니까 미국의 주일 대사였던 조셉 그루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1942년 조셉 그루가 일본의 억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시 노부스케는 좀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라고 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전시 내각 일원이었잖아요. 근데 이 조셉 그루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뭐 억류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골프를 치도록 편의를 봐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로 그루하고 친구가 됐고, 이 조셉 그루는 이 기시 노부스케를 후원하는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기시는 1957년 이 탄잔 이시바시가 병들어서 사임을 하니까 마침내 수상이 됩니다. 기시는 뉴스위크 도쿄 지국장에게 영어 교습을 받았고요. 외국 편집장이었던 해리컨에게서 미국 정치인들을 소개받습니다. 그 해리컨은 CIA 국장 앨런 데러스하고 친구였고요. 말년에 CIA가 일본으로 통하는 유도관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기시는 1954년 3월 도쿄 가부키 극장에서 빌 허치슨을 초대를 했는데, 이 허치슨은 그 OSS, 이 미국 전략정보처, 그러니까 미국 군사 첩보기관인데요. 이 OSS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OSS가 사실상 CIA 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자가 이제 미 대사관에서 정보 및 선전 담당 책임자로 그 CIA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기시는 1년 동안에 그 허치슨 거실에서 CIA 요원과 미 국무부 관리들을 은밀히 계속 만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허치슨은 기시가 미국 정부의 전술적 후원을 원했다라고 증언했고, 기시는 집권 자유당을 뒤엎고 봉건적 지도자들의 우위 클럽인 자유민주당, 곧 자민당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일본의 외교 정책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맹세도 이 시점에서 이 시기에 했다라고 그래요. 미국이 일본의 외교 정책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자 한 주요 목적이 뭐냐면, 일본에는 오키나와라고 하는 군사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오키나와 군사 기지가 미국한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지인데, 이 기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거기에 이제 핵무기들의 안정적인 저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타국에 곧 미국 군사 기지가 설치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그 민감한 문제를 기시가 잘 해결해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자신에게 은밀한 정치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포스터 댈러스 미국 국무부 장관이 1955년 8월 기시하고 만났습니다. 그는 일본 보수주의자들이 힘을 합해서 미국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것을 도와준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기시에게 말합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젊고 지위가 낮은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을 미국과 자신의 어떤 창구로 삼기를 원했고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를 바랬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오키나와 해전에서 살아남은 그 해병대 출신이자 전직 신문 기자였던 CIA 요원 클라이드 매크보이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시와 미국을 연결하는 이 창구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뒤에 CIA는 자민당 지원금과 자민당 내부 정보원들 운용 자금을 계속 쏟아부었고요. 미국은 일본 정치인으로 성장 가능한 그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을 계속 후원하고 그들을 키워서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자민당을 강화해서 일본 사회당과 노동조합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후에 그 우익과 좌익이 크게 대립을 하고 있었고 좌익 세력이 만만치 않게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 사회당과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데 바로 CIA 요원들이 그 자민당을 숙주 삼아서 계속 그런 역할들을 한 거죠. CIA는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좀 낡은 방식이 아니라 그 로키드사와 같은 그 미국 기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업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그냥 미국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나 사실 그 이면은 뭐예요? CIA가 이들을 후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1955년 11월 기시노부스케는 자민당 깃발 아래 일본 보수주의자들을 통합합니다. 그는 일본 의회의 자기 정치적 추종자들을 CIA가 대원으로 그러니까 CIA 요원으로 선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시는 1957년 6월 미국을 건너가서 그러니까 뭐 출소한 지 7년 만에 미국에 건너가서 양키즈 스타디움에 가서 시구도 하고 그리고 미국 의회 합동 회의에서 연설도 합니다. 이 즈음에 그 부통령 닉슨이 기시노브스케를 소개하기를 자유세계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미국의 충성스러운 친구다 이렇게 소개했더라고요. 아니 A급 전범 용의자였던 자를 미국 의회 합동 연설을 시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시는 메가더 장군조차 신임 일본 대사 더글러스 메가더 2세에게 미국이 자기가 권력을 강화할 수 있게 도와주기만 하면 새 안보 조약은 통과될 것이고 좌익 운동은 가라앉을 것이라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메가더 장군 조카입니다. 조차가 아니라 조카이자 신임 일본 대사 더글라스 메가더 2세. 제가 오타가 나왔네요. 포스트 댈러스는 기시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1957년 2월 기시의 자민당은 미일 상호 안보 조약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의회는 뭐 잠깐 이렇게 또 쉬는 의회를 하다가 쉬는 그런 시간이 있나 봐요. 뭐 차 한잔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은밀하게 기시가 이제 자민당 의원들로 하여금 그 시간에 나가지 않도록 해놓고는 날치기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예, 참 우리나라에도 날치기가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일본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이 일본 그 좌파들 또는 시민들이 상당 부분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크게 반발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조약이 통과가 됐고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일본 자민당 핵심 인물들에게 CIA가 정기적 자금 지원을 할 것을 승인을 합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3번 바뀐, 그러니까 최소 15년 동안 미국은 일본 자민당에게 계속 정치 자금을 지원을 했고요. 그 자금으로 자민당은 줄곧 집권 여당으로서 그 권력을 장악해왔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자민당이 어떻게 해서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일본은 그렇게 집권 여당을 할 수가 있었을까? 굉장히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도대체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 자민당을 한 번도 뒤집지 못하나? 뭐 기나긴 세월 동안 뒤집어졌던 기간이 너무 짧아요. 한 3년인가? 그 정도 막 외에는 계속 자민당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죠. 지금까지도. 그런 배후에는 바로 CIA가 있었던 것이죠. CIA는 일본의 그 좌파 정당 내부에서 그 온건파를 분리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자금 지원을 합니다. 이것도 밝혀진 사실인데 그 규모가 1960년에 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천여만 원 정도로 이렇게 제한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쭉 지원을 해왔었고요. 이게 이제 1960년에 이제 좀 제한이 이렇게 금액이 다운이 된 것이죠. 196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1964년까지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졌고 1964년에 이르러서 단계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이 이제 굳건하게 자리를 잡으니까 이게 이제 폐지가 된 거죠. 전시 내각에서 재무성 장관을 역임한 가야 오키노리는 전범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그도 이 오키노리도 1955년에 가석방이 되고요. 1957년에 사면을 받습니다. 그 뒤에 기시 노부스케에게 가장 가까운 조언자가 되었고 자민당의 국내안보위원회 핵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시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가야는 1958년 총선에서 당선될 즈음에 CIA 대원으로 선발이 됐고요. 1959년 2월 6일 CIA 본부에서 덜레스 국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국내안보위원회하고 정보 공유를 보장하기로 은밀하게 합의를 했고요. 이후 이 합의는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단적인 사례로요. 오키나와 기지가 지금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1972년에 그 미군정 지배를 벗어났거든요. 그 기지가 일본 정부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기지가 폐쇄되지 않고 남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그만큼 CIA가 공들여 작업해 놓은 것이 여전히 일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시 노부스케를 비롯해서 가야 오키노리, 뭐 이런 자들이 전범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IA를 등에 업고 일본 정치를 주물러 왔고 기시노부스케는 90살에 이제 이르러 거의 사망을 했는데 그 자가 말년에 했던 것도 일본 군국주의 부활, 그래서 일본의 재무장화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베 신조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말이죠. 이 트럼프랄지 뭐 이런 미국 그 대통령에게 아주 푸들 노릇을 하면서 그런 행태를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기시 노부스키랄지 가야 오키노리 이런 자들이 행했던 것은 철저하게 친미적이면서도 일본의 그 우익, 군국주의 이런 노선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길을 걸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정치에 대해서 깊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그 CIA의 그 내부 그 지금까지 비밀 문서들이 다 이제 미국 한 30년 지나면 다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개가 되고 또 그 CIA 국장이랄지 비밀 요원들의 그 증언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뭐 이런 사실들은 거의 다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저는 이제 그동안 자민당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본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집권하고 있을까? 이게 늘 의문 중에 하나였는데 이 글을 읽고 어느 정도 그 의문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추악한 CIA의 그 공작에 의해서 일본 정치가 그렇게 좌우되어 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게 어디 일본만이었겠냐. 분명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